살면서 유난히 사람을 만나고 나면 기분이 찜찜하거나 기운이 빠지는 경험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단순히 성격 차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내 마음의 상처가 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평온을 찾아야 할 시기에 이런 사람들은 더욱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오늘은 심리학적으로 검증된 상대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의 심리 유형 6가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로빈 스턴 박사의 가스라이팅 이론, 조지 사이먼의 인격장애 연구, 그리고 정통 심리학의 방어기제 이론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상대의 기억과 판단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 심리입니다. 로빈 스턴 박사가 정의한 이 심리는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분명히 상대가 잘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혹은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라며 발뺌을 합니다.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 피해자는 내가 정말 기억력이 나빠졌나? 혹은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건가? 하며 자책하게 됩니다. 이는 상대를 통제하고 자기 우위를 점하려는 아주 악의적인 심리 기제입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할 때는 자신의 기억을 믿고 논쟁하기보다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농담을 가장해 비수를 꽂는 수동적 공격성입니다. 심리학자 조지 사이먼은 이를 은밀한 공격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비꼬는 말투나 뒤끝 있는 농담으로 상대를 불쾌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옷차림을 보고 오늘 참 화려하게 입으셨네. 젊어 보이려고 애쓰시나 봐. 같은 말을 던집니다. 상대가 불쾌해하면 왜 그래? 농담인데? 너무 진지하게 받지 말라며 오히려 상대의 속이 좁은 것처럼 몰아세웁니다. 이들의 심리 밑바닥에는 직접적인 갈등은 피하면서도 상대를 깎아내려 본인의 열등감을 해소하려는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모든 대화를 자기 중심으로 돌리는 자기애적 탈취입니다. 정신의학적 용어로 나르시시즘 성향이 강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내가 아파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면 아유, 나는 저번에 그것보다 훨씬 더 아팠어라며 자신의 불행이나 업적으로 대화의 주도권을 가로챕니다. 상대의 고통에 공감하기보다는 자신이 더 주목받아야 하고 자신이 더 특별해야 한다는 심리가 강합니다. 이들과 대화하고 나면 정작 나는 존중받지 못했다는 느낌과 함께 공허함만 남게 됩니다. 이들은 상대를 대화의 파트너가 아닌 자신의 관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은 자신의 잘못을 상대에게 뒤집어 씌우는 투사 심리입니다. 안나 프로이트가 정의한 방어기제 중 하나인 투사는 본인이 가진 부정적인 특성이나 감정을 인정하기 싫어서 이를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현상입니다. 본인이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이면서 오히려 상대에게 왜 그렇게 남잘되는 꼴을 못 봐? 라고 비난하거나 본인이 화가 나 있으면서 왜 나한테 화를 내? 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식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내면적 결함을 마주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타인을 공격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 합니다. 이런 사람의 비난은 사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 경우가 많으므로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선을 넘는 간섭과 조언을 일삼는 경계 침범 심리입니다. 심리학자 헨리 클라우드는 이를 건강한 경계가 없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자식 교육, 재산 관리, 건강 문제 등 아주 사적인 영역에 대해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라는 명분으로 무례한 질문을 던지거나 훈수를 둡니다. 이는 상대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더 똑똑하거나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심리입니다. 특히 시니어 관계에서는 지나친 참견이 배려로 포장되는 경우가 많지만 듣는 이가 불쾌하다면 그것은 명백한 심리적 침범입니다. 여섯 번째 유형은 부정적인 감정을 전염시키는 감정 쓰레기통 심리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만날 때마다 누군가를 흉보거나 세상 탓을 하거나 자신의 신세 한탄만 늘어놓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타인을 공감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쏟아붓는 배출구로 여깁니다.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에 들어주게 되지만 시간이 갈수록 듣는 사람의 정신적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이들은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무게를 덜어내려는 이기적인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심리학적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최선의 해결책은 정서적 거리두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해집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내 기분을 망치는 사람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불안과 결핍에서 비롯된 것일 뿐 여러분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상대가 무례한 행동을 할 때는 즉시 짧고 단호하게 내 의사를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좀 불쾌하네 혹은 그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선을 긋는 것입니다. 만약 관계를 끊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기대를 낮추고 대화의 깊이를 최소화하십시오.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과 감정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견뎌내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본 6가지 심리 유형을 기억하시고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건강도 찾아오는 법입니다. 남의 시선이나 평가보다 나의 내면이 보내는 신호에 더 귀를 기울이는 평온한 일상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